네, 산림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우리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 감독하시는 선생님, 주 감독 선생님, 부감독 선생님, 그분들이 이제 시험 매 시험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마다 무엇을 먼저 나눠주냐 하면은 답안지를 먼저 나눠줍니다. 답안지. 그리고 시험 시작 한 5분에서 3분 남겨놓고 답안지를 주고 한 3분 정도 남겨놓고 3분에서 2분 남겨놓고 이제 문제지를 줍니다. 문제지를 나눠주고 이제 문제지를 엎어놓으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답안을 이제 작성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자 이제 시작하세요 이제 그러죠. 또 학교마다 뭐 이렇게 방송으로 뭐 이제 뭐 시험을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그 시험 보는 장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소도 있고 또 장소에 따라서 또 감독 선생님이 이제부터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답안을 이제 아웃라인을 정해서 정신없이 써 나가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설왕설래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틀리죠. 뭐 스터디하는 사람들도 각자 틀리고 기존에 또 붙은 사람들도 뭐 몇 장을 써야 돼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조금 써도 내용을 정타를 키워드를 정확히 쓰면 조금 써도 합격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소설을 쓰더라도 답안은 14장을 이제 7장이니까 14페이지죠 14쪽 14장을 다 써야 돼 그래 점수 나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설왕설래입니다. 다 분분해요 얘기가.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의 경험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실 때 답안 작성을 몇 페이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겠다 이런 요령과 그리고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1교시입니다. 1교시는 열세 문제를 주어지고 그 중에 자신이 있는 거 10문제를 골라 쓰는 것이죠.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교시가 1교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열세 문제가 많죠. 우선 쭉 보면 아는 문제가 별로 없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1교시가 가장 힘들죠. 2교시에서 4교시까지는 그래도 아는 게 눈에 띄고 6개에서 4개를 골라야 되니까 그래도 몇 개 고를 수 있죠. 2개는 완전히 알 수가 있고 2개는 아사무사한데 1교시 영어는 열세 문제를 쭉 줘주고 더군다나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수험생들한테 멘붕을 갖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1교시를 이상한 문제, 긴 문제 그리고 맨 끝에 문제도 처음 들어본 문제, 처음 본 문제를 냅니다. 그게 수험생들을 당황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수험생들이 1교시 딱 받아보고 이제 이렇게 뒤집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선 이번에도 틀렸다. 뭐 이런 생각하고 1교시 끝나고 나가는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장거리 시험장에서 집이 장거리니까 그냥 멀리 가는 일찍 나가는 사람이 있고 1교시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1교시를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13문제에서 이제 10문제를 골라 쓰지 않습니까? 공부를 그래도 1년, 2년 한 사람들은 13문제라 그러면 반은 알죠. 반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알고 그 다음 나머지는 모르는데 그냥 소설 쓰는 거죠. 10문제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1교시 10문제를 쓰고 2, 3, 4교시에서 1교시에서 점수를 뺏긴 것을 마이너스 된 것을
상쇄시키겠다, 보충하겠다, 2, 3, 4교시에라고 1교시에 눈을 부라리고 눈에 불을 켜고선 열심히 씁니다. 10문제를 골랐습니다. 근데 1교시는 모르는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문제당 한 장을 쓰기, 22줄짜리 문제 포함해서 한 장을 22줄짜리 한 장을 쓰기 힘들어요. 1교시 한 장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끝나고 나면은 보통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이니까 1교시 10개 골랐었어? 그러면 예, 골랐었어요. 뭐 골랐었어요. 뭐 김영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시험을 3번 이상 본 사람들은 1교시에 한 문제당 한 장을 딱딱 그림, 도표, 그래프, 도식화, 구조도, 견치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비교표 뭐 이런 것을 그려서 한 문제 한 장을 채워서 어떻든 시간을 빨리빨리 이렇게 전략을 해서 시간 안배를 해갖고 이게 100분이니까 한 문제에 10분을 써야 되니까 착착착착 시계를 자기 손목 시계를 보든지 책상 테이블 시계 보든지 아니면 칠판 위에 있는 정면에 교실의 수험장에 시계를 보고 쓰든지 시간 안배를 8분 정도 착착착 해서 한 문제당 22줄 딱딱 싹 써 나갑니다. 그림을 그리든지 뭐 해갖고 3번 이상 본 사람들은. 그래서 한 문제당 한쪽을 씁니다. 한쪽. 네? 한쪽은 한 페이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 장은 양면이니까 앞면 뒷면 있으니까 답안지는 7장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7장 한 매를 주죠. 그러니까는 27, 14쪽이죠. 그러니까 1교시는 한 문제에 1쪽을 쓰니까 보통 10쪽을 쓰는 겁니다. 10페이지를. 그것만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80명 온다라면 그렇게 1교시에 10장을 딱 쓰는 사람 30명 이내일 겁니다. 이내. 아마 제 생각에는 20명 이내일 겁니다. 4분의 1 정도가 1교시에서 용어를 한 문제당 한쪽, 한 페이지, 22줄을 써서 10장을 딱 쓴 사람이 80명이 응시하러 온다면 한 20명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붙는 사람들이 내용이 어떠냐, 정타를 썼느냐, 키워드 썼느냐 그러는 거겠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9문제까지 한 문제당 한 장을 쓰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남는다, 20분 남는데 10분 남는데 그래갖고 맨 마지막 문제를 갖다가 한 장 반, 한쪽 반, 한 페이지 반 내지는 2페이지 써갖고 11장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장. 맨 마지막 문제를 막 쓸 수 있잖아요. 네? 답안지가 남아있으니까. 4쪽이 남아있으니까 막 더 쓰는 겁니다. 맨 마지막 문제를. 그래서 한쪽 반 내지 2쪽을 써서 10장 반 내지 11장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든 분량은 안정적이죠. 1교시에서 10장 내지 11장, 12장을 쓴다 이거죠. 그러면 됩니다. 14장 안 써도 돼요. 13장 안 써도 됩니다. 키워드만 쓰면 됩니다. 용어는. 그러면 2교시에서 4교시는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2교시에서 4교시는 6문제에서 4문제를 골라 쓰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공부 좀 3회 정도 본 사람들은 6문제에서 2문제는 압니다. 정확히 쓸 수 있죠. 2장 반에서 3장을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아사무사한 것 하나는 1장 반을 씁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하나는 소설 포함해서 1장 내지 1장 반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문제 2문제들은 보통 몇 장을 쓰냐면은 2.5장에서 3장을 씁니다. 2.5페이지에서 3쪽을 씁니다. 지금부터 쪽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2교시에서 4교시까지는 잘 쓰는 사람들이 잘 아는 문제는 2.5쪽에서 3쪽을 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1.5에서 2쪽을 씁니다. 보통 아는 것은.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것은 소설 쓰는 것은 1쪽에서 1.5쪽을 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총 2교시에서 6교시까지는 총
몇 장들을 쓰냐면 2교시는 2교시 그러니까 논술 2교시, 3교시, 4교시는 보통 한 교시당 논술은 잘 쓰는 사람들이 12쪽, 14쪽에서 보통 12쪽에서 14쪽을 씁니다. 14쪽인데 14쪽을 다 쓰는 교시가 있는 사람은 80명이 응시하면은 10명, 12명 이하입니다. 그죠? 고수들이죠, 고수들. 논술에서 한 교시에서 12쪽에서 14쪽을 쓰는 사람들은 고수들입니다. 공부한 양도 많고 소설도 잘 쓰고 답안 작성 능력도 뛰어나고 아이템, 대제목, 소제목 구성 능력도 뛰어나서 아이템을 1, 2, 3, 4, 5, 6, 7, 8, 9까지 막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 안에 개요, 종류, 특징 딱 놓고, 두 번째 시공 방법 딱 놓고, 세 번째 시공시 유의사항 딱 놓고, 네 번째 신기술 신공법 방법, 다섯 번째 뭐 현장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여섯 번째 뭐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 일곱 번째 현재 트레이드, 아홉 번째 사례, 열 번째 결론. 이렇게 답안 작성을 갖다가 10개 정도, 12개 정도 아이템을 부여해서 13장에서 12장, 12장, 13장, 14장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고수입니다. 고수. 그저 80명이 응시한다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2, 3, 4교시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10명 미만이죠. 10명. 그 중에서 1명, 2명이 붙는 거예요. 많이 뽑은 또 4명에서 10명까지 그런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2, 3, 4교시도 정타를 쓰고 키워드만 쓰면 한 문제에 12장, 13장, 14장 안 쓰고 8장 써도 합격을 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채점하신 분들이 키워드도 보겠지만 분량도 보겠죠. 왜냐면 논술에서는 답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다. 그러니까 그 3장짜리 답을 줘주고 채점관한테 이걸 3장 다 쓴 사람을 점수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웬만한 키워드를 주고 이런 답을 쓴 사람, 이런 키워드를 쓴 사람 점수를 주세요. 이런 뜻으로 하는 거니까 논술은 답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키워드 적당히 들어가고 그 교수님 한 분과 기숙사 두 분이 이 사람은 넣을 거 다 넣었네.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소견을 넣었네. 고집은 있지만은 맞는 얘기 현장에서 이 사람은 학술에서 이런 학술을 얘기하네. 법정님에서. 그리고 아이템이 꼭 10개가 똑같으라는 법이 없죠. 답안지에. 그 교수님 한 분과 교사 두 분이 눈에 탁탁 들어갈 거 다 들어갔네. 그럼 점수를 받는 거예요. 25점 만점에 23점, 21점, 22점 막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3회 이상 하고 5번, 6번 본 사람들은 2교시부터 4교시까지 12장, 13장, 14장 막 써내려가는 거죠. 막 쭉쭉쭉 그림도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 도식화도 하고 견치도도 그리고 정면도도 그리고 평면도도 그리고 비교표도 그리고 다이아그램도 그리고. 네? 그래서 한 교시에 12장에서 14장을 씁니다. 자연히 그렇게 아는 게 많으면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손목에 힘도 붙고 머리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손끝으로 가갖고 대내에서 연수로 지시했는지 어떻든 간에 머리는 막 생각을 하고 볼펜 끝에서는 막 그냥 답안지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고수죠. 그런 분들은 한 교시에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논술에서 한 교시에 12장에서 14장을 씁니다. 그런 분들이 왕왕 붙었고 또 합격한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저는 13장 썼어요. 보통 저는 14장 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답안지를 한 매 더 달라서 또 한 장 더 썼는데요. 그러니까 15쪽을 쓴 거죠. 15쪽을.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써야지 아이템, 대제목, 소제목도 풍부하고 채점관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공부 좀 한 사람이네. 아는 게 좀 있구나. 어떻든 학술을 많이 하던, 현장을 많이 알던, 학문을 많이 알던, 공부를 많이 했던, 기본서를 많이 외웠던, 산림청에서 편찬한 산림과 이목기술 1, 2, 3, 4권을 달달 외웠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편찬한 임업기술 핸드북을 달달 외웠던, 예? 제가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문제집을 답안집을 차별할 달달 외웠던 어떻든, 예? 법률을 다 20가지 법률을 다 외웠던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보통 12장, 13장, 14장은 씁니다. 한 교시에 논술은.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안 하고는 볼펜이 대뇌에서 이 뇌에서 전달해서 볼펜 손끝으로 가서 볼펜에서 답안이 나오지가 않아요. 공부량이 적으면 공부량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일요일 저녁에 서비스로 이렇게 테레비 보니까 양희중 감독이 뭐 작년 11월 말에 지옥이라는 영화에 출연해갖고 뭐 전 세계 42개국 나라에 수출해갖고 불타는 청춘에 나와서 조금 출연료로 그지같이 살다가 그 영화 덕분에 지금 사는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지금 떠드는 거 보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 산림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사는 형편 좀 나아지도록 합격을 해갖고 이렇게 있지 말고 한번 올려보자 하다가 뭘 올릴까 하다가 답안지 작성 분량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을 깊이 잘 폭넓게 깊이 하셔가지고 나는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되뇌이시고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 명심하셔갖고 합격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